자, 2013년 10월 거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10번이요. 10번 설명해 볼게요.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빨리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를 본다 했는데요. 10번 얘기 보겠습니다. 고유 길이가 L0인 우주선 E, 우주선 국가장 A, B 사이를 등속 직선하고 있는데요. A에서 관측하면 우주선의 속력은 광속이 60%로 그리고 B는 정지했답니다. 우주정거장 A하고 B가 있었고 이때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이 우주선 속력이 0.6c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문제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A에서 관측해봐요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빨리 달려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빨리 달려가면 여러분들이 어조비로 보인다 했잖아요. 물론 얼굴도 좀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빨리 달려가고 여러분 전체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놈들이 홀쭉하게 보이는 것들처럼 이 사람이 봐도 홀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A에서 관측한 우주선의 길이는 L0보다 짧게 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서로 홀쭉하게 보이는 거예요. A한테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고요? 빨리 달리세요. 홀쭉하게 보입니다. 물론 그만큼 내 A도 홀쭉하게 보입니다. 속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달려가는 속도가 요 0.6이면 우리가 Z인자로서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원래 이게 분의 1대라서 로렌츠 인자 아이신슈타인 생각인데 요거 생각해보면 광속이 0.6이면 0.8 요게 80%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로렌츠 인자 역수로서 내가 쓴 거예요. 로렌츠 인자 이게 분의 1 하면 너무 이것도 힘든데 분의 1 하면 너무 큰데 그래서 0.8 그래서 A에서 관측한 요 길이는 그지? 원래 길이의 80%로 보여요 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우주선에서 관측한 AB 사이 거리는 했습니다. A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광년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광년의 거리라고 하자고요. 그지? 우주선에서 관측한 AB 사이 거리는 A에서 관측한 거리는 10광년이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뭐야 8광년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할 것이겠습니다. 관측 AB 사이 거리는 A에서 관측한 거리보다 짧습니다. 얼마나? 80%로 짧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에서 관측하면 우주선 시간이 저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천천히 늙어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시간이 변이게 가네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해됐습니까? A에서 관측하면 우주선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는 느리게 간다. 천천히 우주인이 천천히 늙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얼 하나 더 만들게요. 우주선에서 관측하면 A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말 이해됐습니까? 글자 쓸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쓰십시오. 우주선에서 관측하면 우주선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우주선에서 관측하면 A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OX? O입니다. 아까 했잖아. 서로 홀쭉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당시 시간을 느리게 하네요. 여러분의 알고도 느리게 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즉 내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전부 다 빠르게 광속이 60% 이렇게 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아니 우주선 A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이 느리게 가게 서로 홀쭉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럼 진짜 누가 더 느리게 가는 겁니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 즉 실제로 가속을 한 게 누구냐가 나와야 돼요. 갑자기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0.6시가 될 수 없잖아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 가속 운동을 했던 우주선. 그래서 이 가속 운동할 때 그리고 이제 멈출 때 방금 했던 시간 지연과 한꺼번에 다 나타나요. 뭐 뜻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속하고 있는 와중에서 서로 시간이 느리게 가게 서로 홀쭉하게 보이겠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끝마쳐서 정지했다면 실제로 가속 운동을 즉 빨라지고 느려지고 했던 가속 운동을 받았던 우주화선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을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등속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서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토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정지 상태와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요.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 여러분들 관성력 하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얘기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엘리베이터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면서 내가 좀 더 찌그러지게 무거워지는 느낌 받는 거 지구 중력과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알겠어? 우주선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급출발하는데 그럼 내가 뒤로 쏠리겠지. 알겠어요? 우주선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대. 오, 속력이 가속이 되면서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10m/s 정도의 가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속이 계속 10m/s 정도 가속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관성력으로 내 질량과 그리고 가속도만큼을 ma만큼을 이렇게 내려가는 그 관성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뭔가 조용해. 문 열어보니까 어라? 지구이에요. 즉 이때까지 관성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력과 같은 효과는 거예요. 그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특수 상대성 및 일반 상대성 이론 몸집 발집 생각을 하는데요. 훨씬 더 그 다큐멘터리 상대성 이론 다큐멘터리 한번 봐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IPTV면은 검색이 될 거고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것들도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 잘 그래픽화해서 해놓은 것들 많습니다. 한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얘기해봤어요. 특수상대성에서 아직 가속 운동을 하는 이 과정은 생략하고 등속하고 있는 와중에 서로 시간이 더디게 서로 길이가 짧게 보이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8번. 8번 문제요. 8번 문제 또다시 전자유도 문제가 되네요. 얘기하나? 8번 자석 위에서 Y축을 따라 금속고리를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금속고리의 위치 Y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겠습니다. 했네요. 자석의 NS가 이렇게 준비되겠고요. 금속고리가 있네요. 금속고리를 A점, B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A에서 B로 올리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후에 다시 내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7초일 때는 했습니다. 6에 8. 7초일 때는 B 위치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유도전류가 생길 리가 없죠. 7초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되겠습니까?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와 9초일 때 3초일 때와 9초일 때 당연히 빠르게 내리는 또는 빠르게 올리는 그때의 유도전류가 더 세게 흐르죠. 그래서 유도전류 세기는 3초일 때와 9초일 때가 같을 리가 없죠. 9초일 때가 훨씬 더
빠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 V 어차피 유도 전류의 세기는 기전력 V에 비례할 텐데 마이너스 가면서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짧게 될수록 그치? 시간이 짧게 될수록 전압이 크고 유도 전류 세기도 커집니다. 전류 방향은 3초일 9초일 때 서로 반대다.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결국엔 자석을 내릴 때와 코일을 내릴 때와 올릴 때의 유도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죠. 올릴 때는 멀어지니까 S가 되도록. 반면 다가올 때는 구출 다가올 때는 반대로. 준비되겠어요? 예.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5번 문제요. 문제는 콘덴서 축전기와 그리고 코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특강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좀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교류 전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코일은 그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고 X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파이 FL.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코일의 저항 효과는 커집니다. 이랬어요? 반면 축전기는 XC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E파이 FC분의 1. 그래서 여기는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 효과가 작아지게 됩니다. 요 코일의 요 전류의 교류 전기의 진동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교류 전원의 코일과 전구를 나는 교류 전원의 축전기와 전구를 연결했습니다.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인데요. 가나에서 전구의 밝기가 서로 같았다고 합니다. 전구가 하나 이렇게 있었죠. 이때 진동수를 F에서 2F로 바꿔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동수를 F에서 2F로 바꾸면 얘의 저항 효과는 증가하죠. XL은 증가됩니다. 저항 효과가 증가되는 것은 흘러간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전구의 밝기는 어두워지겠습니다. 반면 여기에서 2F로 바꾸면 진동수 커지면 코일의 콘덴서의 축전기의 저항 효과 XC 값은 감소합니다. 그럼 전류가 더 잘 흘러가겠죠. 전류의 증가, 그래서 전구는 더 밝아지게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일과 축전기에 대한 XL, XC 저항 효과라고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요거는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겠고 저항 효과라고 보십시오. 왜 저항 효과라고 합니까 하면 여기서 직접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아니에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을 뿐 전기 에너지의 직접적인 소모는 전구, 저항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저항 효과로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기만 하겠습니다. 되겠어요? 20분.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7번이요. 7번. 그림은 아까 케플러 법칙에 대한 소개가 좀 있었는데요. 7번. 어떤 항성 주위를 행성 AB가 각각 근일점과 원일점 모두 X축 방향상의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모습인데요. 였습니다. 항성이 있었고
B는 R 투할 때는 여기 따라서 B가 움직입니다. A는 어떻게 움직여? A는 2R 그리고 4R 이렇게 A가 움직이네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B의 공전주기가 T입니다. A의 공전주기는 했어요. 우리가 공전주기 T는 장반경 3승에 비례한댔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T는 R의 루트 R만큼 되는 거잖아. 되겠어요? 되셨나요? 응. B의 장지름은 3R이 장지름입니다. 그럼 B의 장반경은 1.5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B의 장반지름은 1.5R입니다. 그럼 A의 장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장지름 6R이잖아요. 그것의 절반에 해당은 3R이죠. 장반지름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나. 공전주기는 2루트 2배 차이나.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굳이 1.5R, 3R을 대입할 필요는 없죠. 2배 차이 나면 이해됐어요? 2배 차이 나면 공전주기는 2루트 2배 차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B의 공전주기가 T였습니다. A의 공전주기는 2루트 2 T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또 다시 한번 봐볼까요? 6번 문제요. 표는 지역 AB에서 전력을 송전하는데요. 송전 전력과 송전서의 저항, 송전 전압이 나타났습니다. 송전서에서의 전력 손실이 서로 같다라 했을 때 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네요. 먼저 발전소입니다. A 지역은 발전소에서 2P를 갑니다. 송전선에서 저항 R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B에서는 발전소에서 P만큼 전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송전선의 저항은 4R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송전전압이 V랍니다. 송전전압이 V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송전에 관한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V 곱하기 I를 P라고 쓸 수 있거든요.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이때 송전선의 전력 손실은 어차피 P타임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류의 제곱의 저항으로 표현됩니다. I 제곱의 4R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이게 이 두 지역에서 전력 손실량이 같답니다. 이동은 R이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2I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럼 산수 계산이 맞아 떨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송전선의 전류가 2I에 이 둘이 곱해갖고 발전 전력이 나오거든요. V면 되겠네요. 이해될 수 있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아직 10월 거 좀 풀만한 게 더 남았다는 사람은 더 푸시고 뒤에 11월 즉 수능까지 하는 게 다음 주 숙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풀만한 것만 푸십시오. 괜찮습니다.